오늘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짧게 만들어 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내일은 좀 영상 올리기가 힘들 것 같고 월요일은 마찬가지로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미국의 지난 5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딱 까보니까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 나와버리면은 강력한 노동시장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니겠느냐.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에서 55%로 줄었으며 JP모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11월까지 연기될 것이다 등등의 시장의 기대와는 정반대 예측들이 나오게 되자 시장은 혼란스러웠었고 달러의 상승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었다. 시총 같은 경우는 1100억 달러 정도가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시면 비트코인은 찔끔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했죠. 2-3천 달러 하락하는 거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알트코인들이 녹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알트코인 롱치고 있던 사람들의 포트폴리오가 작살이 나는 청산이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선물 건드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물도 쉽지 않은데 선물 굉장히 위험하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고용지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5월에 비농업 고용은 27만 2천 건 증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상치 19만 건을 크게 넘어섰다. 근데 보시면은 실업률 같은 경우는 3.9%에서 4%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자리가 늘었다는데 고용이 늘었다는데 어째서 실업률이 올라갔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비농업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을 측정할 때 두 종류의 다른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가계 대상조사 그리고 기업 대상조사 두 개로 나뉘는데요. 보시면은 이에 대한 자료를 윈스경제라는 블로거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퍼왔는데 앞에서 봤었던 비농업 취업자 숫자 같은 경우는 기업 대상조사를 기초로 계산이 되며 실업률 같은 경우는 가계 대상조사를 기초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었어도 고용이 늘었어도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계 대상 조사를 좀 더 살펴보시면은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가계 대상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내 풀타임 제대로 된 직장 같은 경우는 62만 5천 개가 사라졌고 대신에 파트타임만 28만 6천 개가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파트타임 일자리 숫자만 늘어가지고 그럴싸하게 겉보기에 숫자로만 노동시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까보면은 속은 완전히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설상가상으로다가 연준이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은 보시는 빨간 선이 미국 내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의 일자리 그들의 고용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 선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국민들 일자리 고용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면 팬데믹 이후로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으나 외국인들 특히나 불법 이민자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숫자가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 일자리들의 질은 어떻다?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에 기업 대상 조사에서 활용되는 고용 추정 모델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연준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7월이나 9월쯤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금리 인하와 함께 무조건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돈이 풀려야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미국의 노동시장보다 제가 봤을 때 더욱더 급박한 상황 같은 경우는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나토가 조만간에 미군과 함께 러시아와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3차 대전 발발이 정말 일촉즉발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데요. 원래는 바이든 및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전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거라고 하면서 경고를 해왔었는데 결국 트럼프가 아니라 이 바이든이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사태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임기 동안에 전쟁을 벌이지 않은 몇 안 되는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본인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예상을 했다시피 미국 기준으로다가 금요일 다시 한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순이익
1억 3,200만 달러가 기록이 되게 되면서 19일 연속으로다가 자금이 흘러 들어온 그런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블랙락 같은 경우는 단연 돋보이는 엄청난 자금 유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1억 6,900만 달러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강력한 수요를 이어가는데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견조한 만큼 최근 노동시장 보고서 때문에 잠깐 주춤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포물선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밝혔으며,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물결이 헤일로 변하고 있다며 ETF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에 강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크립토코언트의 아브람 차트 같은 경우는 온체인 지표 중의 하나인 월별 비트코인 보유량 변동 지표를 봤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재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지금이 비트를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가격대다라는 것인데요. 쫄지 말고 계속해서 사라 라는 것이겠죠. 이어서 10X 리서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될 경우, 당연히 그러려면 71,000달러대 저항을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83,000달러까지 비트코인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무로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하락했으나 이 정도 하락 같은 경우는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다 라면서 비트코인이 과거 저항이었었던 비트코인 추세를 다시 한번 지지 확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움직임은 다시 한번 저항에 도전을 했다가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저항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저항까지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혹시라도 추세를 깨는지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66,000에서 67,000달러대까지 하락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범위가 생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범위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마초찌를 시전하면서 이렇게 마초찌를 시전하면서 마찬가지로 66,000에서 67,000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올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 비트보다 더욱더 큰 하락을 맞이했었던 알트코인들, 솔라나 같은 경우도 150달러 상단까지 훅 꺼졌었는데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짜 하락이 아니겠느냐, 지금부터 그래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을 했었으며, 엘리지 분석가는 이 알트코인들 중에 AI 코인들, 오션 프로토콜 보면서 지금 꼬라 박았던 곳으로부터 15%가량 반등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겼었고, 패치 AI 같은 경우는 상승 전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하락과 함께 사람을 참 애간장을 태우고 있지만 다시 한번 AI 코인들 상승하는 시간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지금 삼각 수렴이라고 봐야 되겠죠. 디센딩 트라이앵글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수렴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저항을 뚫을 수만 있다라면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알트코인들이 반등 및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겠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ETF도 그렇고 자금 유입 및 매집이 꾸준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 하락이 있다 할지라도 평일이 된다라면은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알트코인들도 좀 따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월요일 정도 해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신나는 장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에 포카리 스웨트 한 잔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